보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 이순희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대학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외곽 조직인 담쟁이 포럼의 발기인 명단입니다. 전 현직 정관계 인사와 교수, 언론인 등 문 고문을 지지하는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순천대 정순광 교수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교수의 이 같은 정치 성향 때문에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도 임명 대상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정 교수 본인도 대학 측도 공식적인 발언은 아끼고 있습니다. 공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언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1순위 당선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 자치권을 둘러싼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장을 발령을 내려면 뭐하러 우리한테 총장 선거권을 주냐. 선거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건데. 총장 임용이 지연되면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 같은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순천대 교수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순천대 교수회는 어제 결의문을 통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의결하지 않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1순위 후보자를 즉각 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총장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의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국립공원 향일암 지키기 여수시민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주민들은 최근 권익위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 생활관을 짓지 말라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지역민이 뽑은 대표를 무시하고 시민 스스로 구성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이 4년째 중단된 가운데 새로운 선사가 재운항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라인 주식회사는 최근 지난 2012년 1월 여객선사의 운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간 카페리를 내년 2월 취항하기로 하고 자본금 50억 원 확충을 위해 중견기업 두 곳으로부터 36억 원 정도를 투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라인 측은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운항 면허를 받았으며 이달 안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여객 정원 700명과 컨테이너 화물 300TU를 실을 수 있는 2만 톤급 카페리 구매가 완료되면 다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관 설립을 놓고 전남 동부 곳곳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던 시립미술관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광양의 도립미술관은 규모 확대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제습지센터로 일부 기능이 옮겨지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순천시는 애초 18억 원을 들여 이곳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꾸고 한국 화가 조방원 화백의 유작 200여 점을 기증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생태관이 미술관으로 쓰이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조 화백의 유족 측이 기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미술관 기증 철회 의사를 통보해서 지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조방원 화백 측이 공식적으로 기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순천시의 시립미술관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립미술관을 유치한 광양시에선 미술관의 규모를 놓고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광양시는 애초 300억 원인 도립미술관 사업비를 전라남도와 협의해 500억 원으로 늘리고 미술관 부지 면적도 4,000제곱미터가 늘어난 12,000제곱미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품격 미술관 또 세계적 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늘어나는 미술관 규모에 비해 50억 원인 작품 구입비는 변함이 없어 의회를 중심으로 미술관 전시 작품의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물 크기보다 정말 좀 내실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작품을 갖다 놔서. 광양시는 이에 대해 실시 설계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미술관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기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여수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수 기업사랑 홍보주간을 맞아 어제부터 석창사거리 등 관내 주요 도로에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회사기를 개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근로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남 경기장과 이순신 광장에서 직장인 야구대회, 한마음 걷기대회 등이 열리고 박람회장에서는 중소기업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지역 주민을 초대해 광양항과 항만공사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 광양항을 둘러보고 항만 관리 안내선을 탑승하는 사회공헌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출범 당시 막대한 부채로 사회공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이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음에 따라서 교원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광주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는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 지역 사립고 교원 120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교사 2~3명씩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보니 당장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제 그 자리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이겠죠.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교원 정원 감축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학령기 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만 300학급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등 교원 숫자를 400명 넘게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 교원 가운데 5% 가까이가 감축되는 겁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로 감축 인원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 가뜩이나 불안정한 신분에 기간제 교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 교원부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기간제 교원은 말 그대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광주 지역 중등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에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관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영화관이 장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국민체육센터 4층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좌석수가 60개, 39개로 아담하지만 3D, 2D 상영관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들을 하루 5차례씩 연중 무휴로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3D가 8,000원, 2D는 5,000원으로 도시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영화 봐도 되고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기쁩니다. 네. 정남진 시네마는 작은 영화관 전문관리업체인 사회적 기업이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우리 자원들이 비록 저렴하고 편리하게 영상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삶의 여유와 힐링을 찾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작은 영화관 만들기가 영화관이 없는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지금은 해남과 고흥 등지에서도 추진 중인데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장흥처럼 체육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쓴다든가 군민회관의 일부를 개조한다든가 큰 돈 안 들이고 약 10억 정도로 영화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고요. 전남 주민들의 한 해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회 정도,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의 색다른 명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여수 남해간 도로 건설 등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낭만 버스커 공연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진 낭만 버스커 공연에 모두 880여 팀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1,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데 공연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도 더 새롭고 흥미로운 버스커 공연을 연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세풍산단 조성을 위한 1단계 토지 보상이 90% 이상 마무리된 데 이어 난항을 거듭해온 주민 이주 대책 문제도 해결돼 합의서 작성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보상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추수가 끝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6년 말까지 광양읍 세풍리 일대 60만 제곱미터 부지의 산업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중흥지구와 삼동지구를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중흥, 삼동지구 41만 6천 제곱미터 부지를 여수산단 연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나설 예정입니다.